자, 지금 변호사 선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꼭 유념하시고 좋은 변호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계에서 쌍욕 먹을 각오로 오늘 다 공개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순위 뭐냐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특히 이런 멘트가 형사사건에서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70% 이상 다 구랍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겪는 형사사건들 중에서요, 변호사가 없어도 알아서 그냥 사건을 가만 놔둬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사건이 30%는 되고요. 이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없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건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즉 나머지 한 40% 정도의 사건들에서만 진짜로 변호사가 필요한 건데, 요새 형사사건들 많이 하시는 젊은 변호사님들이 이 수임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상담 전화 가면은 잔뜩 겁을 주면서 당장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면 뭐 구속된다, 혼자 대응하면 높은 징역형 나올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경우 빈번한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민사사건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꽤 많은 변호사님들이 증거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 눈앞에 있는 고객은 내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을 다른 데 가서 맡길 것이고 거기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차라리 내가 수임료 받겠다는 마인드로 바로 나한테 사건 맡기면 꼭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말들로 어거지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주 하는 거짓말은요, 내가 판검사하고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라서 이길 수 있다, 혹은 내가 정관 출신이라서 내 인맥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인맥으로 사건 처리하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현직에 있는 판사님, 검사님이 옷 벗고 로펌 들어가면 그 판검사 시절 받는 급여의 적게는 뭐 2배부터 많게는 10배까지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법원, 검찰에 남아있겠어요? 이유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승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법관이나 뭐 부장판사, 검사장, 부장검사 이런 거 되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승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그건 본인들이 판결 또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수시로 뒤바뀌는 거예요. 1심 판사가 자기하고 잘 아는 변호사 측의 친한 변호사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2심에 가가지고 다른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겠죠. 결과가 뒤바뀐다. 자, 이거 이 사람 승진에 굉장히 악영향 미치는데 이거 해주겠습니까? 이분들은 훨씬 많은 수입을 포기하고 오로지 승진하고 명예만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해주겠냐고요. 물론 가끔은 이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정말 친한 사이들 있잖아요. 내 정말 친한 법조계 선후배가 부탁을 한다. 자,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 쓸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게요. 자, 그럴 때는 마지못해서 부탁을 들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사건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이세요? 자, 제가 보기에 0.1%도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받아냈어요. 딱 그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 상대방 측에서 가만히 있겠나요? 분명히 항소를 하거나 뭐 이의 신청하거나 하겠죠. 자, 그러면 해당 판사가 아니라 다른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같은 결과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래 있어야 될 결과로 다 바뀔 거예요. 유리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판사, 검사와의 인맥 자랑하면서 수임하는 변호사분들은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은 전문 분야예요. 자, 현재 변호사 업계에서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딱 6개월 실무 수습을 마치고 막 개업을 한 상태에서 이제 광고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온갖 전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뭐 형사 전문, 이혼 전문, 가사 전문, 상속 전문 다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 변호사님은 사건 하나를 A부터 Z까지 제대로 끝마쳐 본 적도 없는데 정말 말만 들어보면 마치 해당 분야에서 다 100건 이상을 사건을 A부터 Z까지 다 끝내본 것처럼 온갖 전문이 다 붙어있고 자기한테 맡기면 반드시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변호사들한테 전문 분야는 최소 업계에서 5년 이상을 한 분야를 파야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임 전에 정말로 이 변호사의 승소 사례가 많은지를 판결문 등 통해 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노련한 변호사님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진짜 전문 분야는 교통사고인데 내가 이혼 사건을 수임하면서 가사 전문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어느 한 분야에서 일단 전문성을 가졌잖아요. 그럼 다른 분야의 일도 잘해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차피 이 법학이라는 게 큰 틀에서는 분야에 관계없이 그 맥락이 대동소이하고 이 생소한 쟁점을 접하더라도 이 노련하신 분들은 내가 어디서 뭘 찾아봐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리나 판례 같은 거 금세 찾아내서 공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 신청 이런 부분도요. 해당 분야에서 좀 해묵은 변호사님은 맨날 하던 대로만 하는데 이분들은 좀 더 신박하게 해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노련하신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넘어가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업계에서 욕먹을 각오로 다 까드렸어요. 여러분들 모쪼록 좋은 변호사님들 만나서 꼭 승소하시기 바라고 영상 도움됐다 그러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